내포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충남대학교 캠퍼스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생명과학 등 5개 분야 학과와 대학원이 운영되고 연구소와 국제연수원도 들어섭니다. 당진시가 내년까지 수소전기차를 최대 100대까지 보급합니다. 대기 환경 개선 등 기대 효과를 이슈피플에서 들어봅니다.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원산 안면대교가 오는 26일 완전 개통됩니다. 그동안 배를 통해 왕래했던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평균에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4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내포 신도시 충남대 캠퍼스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투자 합의각서 체결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전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는 23일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한 투자 합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합의 각서에는 충남대 내포 캠퍼스 입주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상호 합의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내포 신도시 대학 부지 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 경제 산학 융합 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 산업, 공공지역 정책 등 5개 분야의 융복합 학과와 대학원이 운영됩니다. 또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역 연계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합니다. 충남대는 이와 함께 교육부 사전협의와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포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제 첫 발을 뗀 셈인데 앞으로 캠퍼스 부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충남대는 현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행되는 대로 내포 캠퍼스 부지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장대동 토지는 대전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돼 LH가 토지 감정평가 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내포 신도시와 세종시내 대학 부지를 동시에 교환 취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내포 신도시내 취득 부지 면적은 약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예상됩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장급으로 실무회의를 구성해 매달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부지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내포 신도시의 도약과 충남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캠퍼스 설립이 완료되면 내포 첨단 산단 기업과 충남 서북부 국가기관 산업 등과 다양한 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당진시가 내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최대 100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오늘 이슈피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두현 당진시 기후변화 대응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당진시가 제1호 수소 전기차 시승식을 열었습니다. 수소 전기가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점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불리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수소 전기차는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를 생산하여 배터리에 저장하고 이를 활용해 차량을 구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순수한 산소를 얻기 위하여 3단계의 공기정화 장치를 통과해야 합니다. 유입된 공기는 공기 필터를 거치면서 먼지와 화학물질이 포집되는데 97%의 초미세먼지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가습기를 통과하면서 추가로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위하여 얇은 판을 켜켜이 쌓은 장치인 연료전지 팩 내부에 미세하게 공기 구멍이 난 탄소 섬유 종이를 통과하면서 초미세먼지의 99.9%까지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화된 순수한 공기에서 산소를 수집하고
나머지는 다시 외부로 배출된다 하니 달리는 공기청정기란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1시간 운행 시 26.9kg의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기존 내연기관과는 다른 친환경차라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당진시에 좀 차량과 충전소가 얼마나 보급된 상태입니까? 네, 당진시는 금년 4월부터 당진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급 사업을 진행하였고, 관용차 한 대를 포함해 총 18대의 수소 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수소 전기차 보급에 앞서 지난 2016년 산업부 공모 사업인 패키지형 수소 충전 플랫폼 모델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해 총 3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10월 송산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SPG 공장 앞에 하루 250kg급 수소 충전소 한 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패키지형이란 수소 압축, 저장, 충전 설비 등이 모두 정착된 일체형 시스템으로 타 충전소 설치, 정부 지원 사업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어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재 관용차에 한해 충전이 가능하지만 2020년에 민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소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좀 어느 정도까지 수소 전기차 규모를 늘리고 인프라 구축이나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당진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수소차 보급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최대 100대 도입을 목표로 수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수소차 보급 계획 공고를 통해 보급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넥소로 보조금은 대당 3,250만 원입니다. 구매 희망자는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해 두시면 대리점에서 당진시에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또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는 전기 저상버스 투입이 돼서 운행을 되고 있죠. 뭐 관련 내용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당진시는 교통부문의 친환경화 전환을 위해 최초로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현재 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국내 에디슨모터스사에서 제작된 차량으로 노약계층,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저상버스로 제작됐으며 일반 버스와 비교해 엔진 진동, 소음이 현격히 적어 승차감 개선으로 운전자 피로도 경감 및 승객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급을 시작으로 운행 빈도가 높고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점진적 교체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두현 당진시 기후변화 대응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연결하는 충남 최장 해상 교량인 원산 안면대교가 오는 26일 완전 개통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원산 안면대교 차선 도색을 완료하고 막바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 안면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왕복 4차로로 교량이 개통되면 안면도에서 원산도까지 승용차로 2, 3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또 내년 말 완공되는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과도 연결됩니다. 현재 안면도와 원산도 주민들은 여객선이나 어선을 이용해 두 섬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지역 소득을 보면 충남 지역 1인당 개인 소득은 1,84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989만 원과 14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3년째 1위를 차지했으며 전남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소득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순경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 부여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커브길을 빠져나가는 순간 역주행에 달려오는 트럭과 그대로 정면 충돌하고 맙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현장인데요. 역주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최우선입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공주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이내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추돌한 사고인데요. 아무리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라 하더라도 약속을 어기는 차량이 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통과하는 곳인 만큼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월 태안의 한 도로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움직이는데요. 편도 1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서 1차로 주행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진입하다 추돌 사고를 냅니다. 합류 구간에서는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켠 상태로 저속 주행을 하거나 양보를 받아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차선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정책이지만 청산의 주차장 대신 주변 주택가 등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공무원의 차량만 규제한다고 미세먼지가 저감된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일환인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는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차량은 행정 공공기관의 관용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입니다. 민원인 차량은 제외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행정 공공기관에서 우선 적용되고 있지만 이부제가 걸리는 날에도 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한 자치구 공무원 A씨는 자가용 차량이 이부제에 걸리는 날엔 청산의 주차장 대신 주변 주택가나 아파트, 골목길 등에 주차한다며 차량 이부제의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가 없는 사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시민 최모 씨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만 안다고 공기가 좋아질지 의문이 든다며 미세먼지 저감의 취지는 좋지만 차 없이 출퇴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시행정이란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읍 향천리 예산터널 입구에서 같은 유형의 교통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겨울철만 되면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개선이 시급했던 곳인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인 터널 입구 옹벽에 완충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사고가 발생해 행정의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50분께 대술 쪽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예산터널 입구 왼쪽 옹벽을 들이받아 운전자 안 아무개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안 씨가 몰던 차량이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차로를 이탈한 건데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몇 해 전 겨울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7년 12월 7일에는 공 아무개 씨가 몰던 SUV가 옹벽을 충돌해 공 씨가 숨졌습니다. 이 구간은 선형이 오른쪽으로 굽어 가뜩이나 위험한 데다가 지열이 없는 교량 구간과 맞닿아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로가 쉽게 빙판길로 변합니다.
눈비가 오면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시설을 터널 입구 옹벽에 설치하는 등 교통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옹벽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플라스틱에 물을 채운 방호벽을 설치해놨던 상황이라며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방호벽이 파손돼 이틀 후 옹벽 앞에 임시로 모래를 쌓아 완충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1월 옹벽 앞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직접적인 눈비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차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 발주를 완료해 놓은 상태다. 내년 초께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성평등 수준이 전국 하위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 성평등 지수를 보면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전남, 경남, 경북이 하위에 포함됐습니다. 상위 지역에는 대구와 대전, 부산, 제주가 꼽혔습니다. 당진시가 17억 원을 투입해 버그네 순례길 주변 6개 교량을 정비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다리는 철거됐고 연지교 등에는 난간을 설치해 순례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습니다. 버그네 순례길은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매성지를 출발해 신리성지를 잇는 13.3km 구간으로 2016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실시한 농기계 정비와 운전기능사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국가기술 자격증 64개를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현황은 농기계 운전기능사와 굴삭기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등 4개 부분 64개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달 중 내년도 교육생 모집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부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 곳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31일 꽃지해수욕장에선 해넘이 행사인 안면도 저녁놀 축제가 개최되며 불꽃놀이와 떡국 나누기가 진행됩니다. 1일에는 백화산과 연포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리며 각 읍면 주요 명소에서도 자체 해맞이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산에서도 2020년 해맞이 행사가 1일 예당 관광지 문화관광에서 열립니다. 해맞이 행사에서는 이광수의 소리국 공연과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쇼, 떡국 나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해맞이 행사 때 안전 문제로 출렁다리 통행이 통제되며 자세한 문의는 예산문화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지난주보다 떨어져 추운데요.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8도, 홍성이 영하 5도, 서산 영하 4도, 당진과 예산이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예산이 6도, 서산과 홍성 7도, 태안과 청양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되겠는데요. 다만 기온은 더 떨어져 춥습니다. 난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